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왔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에 건강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는 투자일기를 일요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위스에서는 중요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세를 100% 이상 높인 이유로 거의 무역을 단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급 이상이 만나는 첫 번째 협상인데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예고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워낙 블러핑이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바로 결론이 나오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지금의 긴장 상태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다음 주 주식시장에도 계속 따뜻한 바람은 불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은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4.5%로 금리를 내렸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계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발표한 이후에 파월 의장은 관세 역량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분간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렇지만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해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라고 또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둘의 사이는 좋지 않고 여하튼 트럼프도 파월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면 후폭풍이 크다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쪽에서는 바보야 이제 내려라 이렇게 욕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개가 짖나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다음 달에도 금리가 동결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영국이 첫 번째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자동차 관세를 깎아주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결과를 보면 매년 10만 대까지는 쿼터를 정하고요. 10만 대까지 세금을 1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협상만 조금 잘 되면 영국처럼 쿼터를 조금 받고 관세를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일본이 한국보다는 먼저 합의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일본 쪽에서 자동차 협상을 조금 잘해주고 그게 한국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환율이 또 크게 요동을 쳤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 1360원대까지 크게 빠졌다가 금요일에는 그래도 1400원 근처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14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번 환율 사태를 보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1400원인 환율을 강제로 1200원이나 1100원까지 내려버리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환율도 불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미국 3대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0.2에서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여하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뉴스가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월배당 ETF들은 4월 분배금이 나왔거든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았던 배당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JPQ는 0.51달러, JPI는 0.41달러가 나왔고요. 두 종목은 평균보다 0.1달러가 더 많이 지급되면서 4월 배당금은 조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디보는 0.13달러로 평균보다 약간 적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배당률을 보면 JPQ가 9.8%, JPI는 6.9%이고요. 디보는 4.2%의 배당률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계좌에 잔고를 보니까 JPQ와 JPI는 이제 둘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디보는 평단가 근처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하튼 지난달에 주가가 크게 빠질 때 올해 9월까지 매수할 수량을 한 번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배당금은 잔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주가가 다시 크게 빠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한국장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아쉽긴 한데 2600 근처로 오면서 2600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박스피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다시 내려가지 말고 2600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조금 매수를 하더라고요. 약 2천억 원 순매수하였고 개인은 약 3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3주 연속으로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186억 원으로 약간 매도하면서 순매수 흐름이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함께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도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5월 8일 목요일 낮에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를 넘어갔거든요. 그걸 보고 매도를 했는데 사실 미국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조금 더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ISA 계좌에 총 한도인 1억 원을 전부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금 한도를 다 채운 상황에서 계좌에 현금이 얼마 없는 게 조금 불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타이거은행도 50주를 더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물을 탔던 수량은 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매도를 했던 자금으로 일단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50주를 더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미배당은 최근 성과에 실망을 조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종목을 교체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더 내려가더라고요. 환율 영향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50주를 매수하면서 물을 조금 타보았고요. 그리고 파킹형 ETF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를 7주를 매수하면서 ISA 계좌에도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는 CD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약 2.7% 정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파킹형 ETF들을 보면 단기 채권을 담고 있는 종목들은 연간 수익률이 3%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파킹형 ETF 중에서도 연간 수익률은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1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100만원 넘는 주가이지만 5원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가 단위가 촘촘하기 때문에 자주 샀다 팔았다 할 때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도했던 돈은 여기에 보관을 해두고 또다시 시장이 조금 위험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 매도를 하고요.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저번 주와 비슷하더라고요.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계좌를 조금 따뜻하게 데워주던 종목 하나를 이번 주에 보냈잖아요. 이제 타이거은행만 외롭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타이거은행은 이번 주에 50주를 더 매도를 하면서 이제 700주가 남았거든요. 700주는 그냥 배당금을 받으면서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분별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 주에 주가가 내려가서 1,8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100주를 더 매수를 해보고요. 900주를 채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현재 마이너스 3%인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고려했을 때 평단가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저번 주와 큰 변화는 없었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주가가 거의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주가가 조금씩 더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5%까지는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조금 덜어낼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또 9,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평단가는 계속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이번 주도 KTNG를 조금씩 팔았는데요. 주가가 1,000원씩 올라올 때마다 5주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
KTNG가 이번 주에 12만 원을 넘겼다가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20주를 매도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75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5주씩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우리금융지주는 저번 주와 주가가 비슷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KTNG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5%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856억 원으로 무려 20%나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9%로 1%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순이익이 전년보다 10%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년 1분기 순이익은 영업외 이익 때문에 좋았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결국 KTNG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이러한 실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실적이 괜찮았는데요.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6% 컨센을 상회했으니까 올해 좋은 모습으로 스타트를 해주었고요.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 정리를 해보고요. 혹시 13만원까지 오면 전부 정리할 생각이긴 한데 여하튼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인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그동안에 보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주에 비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수로 그런 아쉬움을 채워줄 수가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있고 또 반대로는 두 곳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투입이 될 테니까요. 당분간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수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지만 여하튼 이번 인수로 인해서 주주 환원이 축소되는 상황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금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주가가 평단가 근처로 내려온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하면서 일단 1,000만 원은 채워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과세 배당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당분간은 배당금을 받을 생각이고요. 쭉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